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정태웅입니다. 63년 만에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노동절을 축하하기라도 하듯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이런 날에도 뉴스파이터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건 한 가지죠. 후회는 없게 해드릴게요. 금수저 관련 뉴스를 보면서 누군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태어날 때부터 입에 문 금수저. 솔직히 그 맛이 궁금하긴 하지만 열심히 땀 흘려 흙수저에 가득 담아 먹는 그 밥맛. 니들이 알기나 하겠니? 참 멋진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금수저도 흙수저도 아닌 무수저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소년공 출신 이재명 대통령인데요. 이 대통령의 노동절 소회는 어땠을까요? 잠시 후에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5월 1일입니다. 정태웅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힘차게 시작해볼까요? 60초 후에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 오늘은요, 말씀드렸다시피 노동절입니다. 노동절을 맞이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노사정 주요 인사와 다양한 직종과 세대의 노동자들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서 기념식을 열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절 기념사를 듣고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세상을 움직이는 자랑스러운 이름 노동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63년 만에 제 이름을 다시 찾은 노동절을 맞아 노동자들의 땀과 헌신 그리고 노동의 가치를 기리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노동계 원로 여러분과 또 경제단체 대표님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공무원과 교사를 비롯한 다양한 직군의 노동자들과 또 새로운 형태의 노동에 종사하는 그런 분들까지 모두 함께해 주셨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며 일터를 지키고 계신 노동자 여러분이 계셨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생산의 주체이자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며 우리 대한민국 발전의 주역이신 이 땅의 모든 노동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은 노동에 종사합니다. 형태는 다양하지만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생계를 이어갑니다. 그러나 노동은 단지 생계를 위한 수단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노동을 통해 자아 실현을 하고 노동을 통해 삶을 바꾸며 노동을 통해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 갑니다. 노동은 한 사람의 일상을 지탱하며 가족의 오늘을 지키고 우리 공동체를 내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의 원천입니다. 저 역시 어린 시절 공장에서 소년공으로 일했습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 일터로 용하고 늦은 밤 때로는 동트는 새벽이 되어서야 기름때가 묻은 손으로 하루를 마감하고는 했습니다. 고단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하며 흘린 땀방울로 가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큰 위로이자 지금의 저를 있게 한 힘이었습니다. 저는 소년 노동자였고 지금도 그 노동자의 이름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날이 아니라 노동절이라는 제 이름을 찾은 오늘이 더욱 각별하게 다가옵니다. 조금 전 우리는 다양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직종과 세대, 성별은 비록 달라도 각자의 목소리에는 같은 꿈이 담겨 있습니다. 그 꿈은 소년공 이재명이 느꼈던 것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누구나 안전하게 일하며
나의 노동이 존중받기를 바라는 마음은 시대가 달라져도 상황이 바뀌어도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년공 출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막중한 사명감으로 노동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화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노동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거대한 변화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산업의 판을 뒤흔들며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역시 국가 경쟁력의 기준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변화가 누군가에게는 기회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커다란 위기입니다. 기술 발전에 따라 기계와 인공지능이 인간 노동의 대부분을 대체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러나 생산성 향상만을 위해 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 대다수인 노동자의 미래가 없는 성장은 진짜 성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는 일터에서 생산으로 우리의 경제를 지탱하고 일터 밖에서는 소비자로서 경제 발전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경제의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피할 수 없는 변화의 물결이라 하더라도 함께 사는 상생의 길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 모두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길입니다. 우리 정부는 대전환의 과정에서 일하는 국민 한 분 한 분이 더 안전하고 더 공정하며 더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각별히 보살피겠습니다. 저는 오늘 노동절을 맞아 국민 여러분과 노동자 여러분께 몇 가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터의 안전만큼은 결코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노동자가 죽음을 무릅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정상적인 나라를 반드시 만들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그 어떤 현장에서도 생명과 안전보다 이윤과 성과를 앞세우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것은 비용이나 선택이 아닌 국가와 기업이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본 책무라는 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둘째, 모든 노동자가 노동기본권을 누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고용 형태와 일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권리의 크기가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까지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정한 대우를 받고 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살피겠습니다. 셋째, 노동과 기업이 함께 가는 상생의 길을 열겠습니다. 노동 존중 사회와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 없는 노동자도 없고 노동자 없는 기업도 없습니다. 친노동은 반기업, 친기업은 반노동이라는 이 낡은 이분법을 깰 때 우리는 비로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 존중은 단지 배려나 시혜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동이 빠진 성장은 반쪽에 불과하고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이 있는 성장이야말로 곧 미래가 있는 성장입니다. 노사가 서로 존중하며 대화할 수 있는 상생의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노동과 기업, 공정과 혁신,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진짜 성장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한국민 여러분, 오늘은 노동절 기념식과 함께 청계광장 거리 축제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열립니다. 노사정과 시민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오랜 시간 준비한 행사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 행사뿐만 아니라 노동계와 경영계가 함께하는 것 자체가 존중과 상생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입장이 더러 사는 사람들이 언제나 그 생각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차이를 이유로 등을 돌리거나 적대해서도 안 됩니다. 대화의 첫걸음은 이미 준비 과정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모두가 함께 상생의 밑그림을 그려나가기 시작했다는 사실 그 자체, 그것이 바로 오늘 노동절의 가장 큰 의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대화는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나눈 이야기를 일터의 변화로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하루의 일과가 끝나면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정상적인 나라,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자가 대접받으며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사람이 빛나는 대한민국을 우리 국민과 함께, 노동자와 함께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통령님의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기념사를 모두 한번 살펴봤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제가 궁금한 게 청와대가 노동절 기념식을 직접 주최한 적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렇죠. 처음이죠. 오늘이 처음인데 사실은 이제 그 노동절 기념식이라고 하는 게 청와대 처음 열렸고 오늘 이제 노동계 대표하는 두 개의 큰 단체죠.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그리고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이 모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노동절을 기념하는 것도 양대 노총이 함께 참여한 것도 처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원래 1923년도에 노동절이라고 하는 기념일이 있긴 했습니다. 그때부터 네. 시작이 돼서 기념을 하긴 했고요. 그리고 1963년도에 이 명칭이 근로자의 날로 변경이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해 정부가 명칭을 노동절로 다시 완호를 했고 올해 이제 정부가 법정 공휴일로 5월 1일 지정하면서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됐고 오늘부터 이제 휴일로 지키게 된 겁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요 노동절에 큰 규모의 기업들 업체들은 다 쉬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소규모 업체들은 쉬지 못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법정 공휴일이 되면서 오늘부터는 모든 직장인들이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 모두 다 쉬는 법정 공휴일이 되게 된 것이죠. 이 말은 즉슨 노동절의 의미가 뭔가 더 두터워졌다, 한층 더 심화됐다, 뭐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는데 장인미 변호사님,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래도 소년공 출신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노동절을 더 기리게 되고 이런 게 좀 있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서전 제목도 소년공 다이어리라고 해서 본인의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정체성도 이제 노동자 이쪽에 상당히 좀 방점을 찍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또 이재명 대통령이 왼쪽 팔에 장애가 있습니다. 이 장애는 야구글러브 공장에서 왼쪽 팔이 눌리면서 장애 6급 판정을 받으면서 생긴 그 상처인데요. 중학교 때도 진학을 하는 대신에 가정 형편이 워낙에 어려워서 13살 때부터 6년 동안 소년 노동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어떤 이런 과거의 이력을 두고 2017년도에 한 방송에 출연해서 나는 금수저도 흙수저도 아니다. 나는 그야말로 무수저를 갖고 태어났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김현주 평론가님. 자, 이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개최했단 말이죠. 네. 거기에서 좀 했던 말이 논란이 되고 있대요. 네, 우선 그 해당 대통령 발언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 혹은 부당한 요구를 해서 국민에게 지탄을 받게 된다면 해당 노조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주게 된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네. 이를 두고서 뭐 여러 해석들이 나왔습니다만 아무래도 삼성전자 노동조합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줄을 이뤘는데요. 그 이유는
최근에 그 총파업을 예고하기도 했었고요. 그 요구 조건이 연간 영업이익의 15% 금액으로는 최대 45조 원을 성과급으로 요구를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막상 이 해당 발언의 지목 대상자로 여겨지고 있는 삼성전자 노조 위원장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이것은 우리를 겨냥한 발언이 아마 아닐 것이다. LG U+를 보고 하는 이야기일 것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납득 가능한 수준, 그러니까 15%를 요구했어야 되는데 그 회사는 성과급으로 30%를 달라고 했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소 좀 의외의 답변이 나왔는데요. 최진봉 교수님은 지금 상황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삼성전자의 노조, 초기업 노조라고 이름을 붙였던데요. 노조에서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조가 어떤 주장을 하는 걸 다 나쁘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이제 그것이 국민적 정서와 맞느냐 하는 부분들은 약간의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대통령이 얘기하고 싶은 메시지 핵심은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어느 특정 노조가 사회적으로 어떤 비판의 대상이 되고 이러면 다른 노조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특정 기업을 겨냥했다고 보진 않습니다, 저는. 그러나 이제 이런 논란이 지금 현재 파업을 하겠다고 초기업 노조가 지금 예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해서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언론들의 보도를 보니까 삼성 노조 같은 경우에 이제 15% 얘기했는데요. 그게 이제 그 배당, 그러니까 그걸 받는 사람들의 기준으로 하면 1인당 한 6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현금으로 받겠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건데, 실제 사회적 여론은 이게 400만 소액 주주들 그리고 국민연금이 이제 지분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투자 이런 부분들이 도움을 준 분도 있을 거고, 정부에서도 이제 반도체 사업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세금 혜택도 주고 있고, 인프라도 이제 정부에서 전기든 이런 부분도 좀 제공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특정 노조원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여론이 있는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고요. LG U+를 갑자기 꺼낸 것은 조금 뜬금없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실제로 보니까 LG U+ 직원이 이런 글을 또 올렸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노조를 지목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대다수인데 갑자기 우리를 끌어들여서 황당하다. 30% 성과금을 받아도 절대 금액에서 삼성전자 노조 요구 수준과 큰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법정 공휴일이 된 노동절을 맞은 이 대통령의 기념사 모두 들어봤고요. 노조와 관련해서 예기치 않은 논란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의 종착지는 안지인용 기자님께 넘겨볼게요. 네, 저희 뉴스파이터로 며칠 전 제보가 하나 날아들었습니다. 이 제보자는 아주 재밌는 까치를 만났다고 하는데, 까치가 어떻게 재밌을 수 있냐고요? 사람이 가까이 가도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친근하게 대해서 까순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줬다고 합니다. 아하. 이 까순이의 매력 직접 만나보시죠. 까순이, 까순이, 이리 와. 아니 좁으면 안 된다고. 너무 가까이 오지 마. 너 내 가방을. 야, 어머. 내 가방 가지고 가려고 그러는 거야 너 지금? 야, 까순이의 매력에 정말 푹 빠졌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저렇게 까치가 보통 조금만 가도 피하는데 저렇게 그렇죠. 사람 친화적일 수 있나요? 그러니까요. 좀 놀랐어요. 저렇게 저는 저런 까치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제 상상을 해보면 혹시나 어느 집에서 기르는 게 아닌가는 아하.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서 저게 나와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 일반적으로 새나 까치 같은 경우에는 가까이 가면 도망을 가거나 날아가 버리는데, 저렇게 가방도 물고 사람이 말 걸면 말도 아니, 하고 좁으면 안 된다고.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가까이 현상이다. 오지 마. 그래서 근데 동물원이나 아니면 누가 개인적으로 기르던 그런 까치가 아니었나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네, 이런 재밌는 영상 보내주신 제보자분 감사하고요. 이런 제보 언제든 환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모기에 물렸는데 구급차를 불러달라. 모기 알러지가 심하게 있나 보죠, 김묘성 기자님?
알러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아이가 모기에 물렸으니까 구급차를 불러야 한다라면서 다급하게 외치는 한 유치원 선생님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실 그 영상은요, 실제로 일어난 사건 영상은 아닌데 실제로 일어날 법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고 있는 영상이거든요. 요즘 전국에서 주목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어떤 영상일지, 그리고 그 유치원 선생님은 누구일지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도 열일 중인 민지 씨의 아이폰 카메라. 지금 우리 아이들 시선을 맞춰서 사진 찍어주고 있어요. 한 명씩. 옳지. 여기 놀이터 주변에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 신나게 운동에 떠들면 시끄럽다고 민원 들어올까 봐 조용히 운동회 하고 있어요. 이겨. 도윤이 1등. 와, 우리 도윤이 1등 했네. 축하해, 선생님이. 와, 우리 아린이 1등 했네. 이서 1등. 정서 보호 차원에서 승패를 나누지 않고 모두가 우승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서야 안 돼. 이서야. 누가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이서야. 피디님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이서가 지금 모기에 물렸어요. 이서야 정신 차려. 이서야 절대 긁으면 안 돼. 선생님이 십자가 만들어줄게. 엄마, 나 모기 물려. 겨우모기요? 겨우모기요? 지금 애가 죽게 생겼어요. 가려워 죽는다고요. 어딨어? 정말 지독하게 잘합니다. 네. 장윤미 변호사님, 네. 지금 뭐 누가 봐도 유치원 선생님을 따라 한 거라고는 알 수 있는데 너무 잘 따라하니까 진짜 저게 맞다면 이게 우리가 웃는 게 맞나? 울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그러니까 우프다는 반응도 사실 나오고 있어요. 이 장면을 보면서 트라우마가 이제 떠오른다라는 유치원 선생님 댓글도 저희가 보기도 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아이들 사진을 찍어주는데 거의 군사훈련을 방불케 하는 정말 포목을 하면서 네. 찍어주는 그런 장면. 그리고 아파트에 이제 붙어 있는 뭐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워낙 많다 보니까 민원 들어올 걸 우려해가지고 아주 조용하게 이야기하는 장면. 그리고 아이들이 1등, 2등, 3등 차례로 들어와도 모두 1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서교육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앞거는 아무래도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하는 그 호소에 있겠죠. 네. 그래서 저도 귀를 쫑긋 세우고 봤었거든요, 이 영상을. 근데 모기에 물렸다고 선생님이 다급하게 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유머러스하지만 이 영상의 제목은 휴먼 다큐 진짜 극한 직업 유치원 선생님입니다. 이걸 그냥 웃음으로만 넘길 수 없다라는 이런 반응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 영상에서 방점을 찍은 것은 유치원 선생님들의 고충을 어떻게 보면 과장하기도 하는데, 야, 진짜 이런 일이 있겠어? 이건 뭐야? 현실을 너무 과장한 거 아니야? 풍자에 그친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댓글 보면 야, 현실은 이거보다 더하다 라는 현직 유치원 선생님들의 댓글이 그야말로 쏟아지고 있다라고 하고요. 정말 선생님들 고충 상당히 많은 걸 저희도 이제 상담하면서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받았던 이제 사건 중에서는 선생님이 아이가 이제 그 소변을 잘 못 가리니까요. 아주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 그 기저귀를 2개 채웠다가 고소당한 건이 있어요. 네, 정말요? 예, 물론 이제 무혐의로 끝나긴 했는데, 그러니까 뭐 민원이라는 것도 정말 뭐 유치원이나 관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좀 과도하게 반응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서 이 영상이 상당히 또 화제를 모으는 것 같습니다. 고소의 이유가 뭐 아동 학대 뭐 이런 거. 정서적인 학대 뭐 이런 취지였었습니다. 야, 정말 이런 실제 사례까지 접하니까 더 실감 나고 이게 정말 거짓이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 점점 들어요. 안진효 기자님, 진짜로 모기에 물린 것 때문에 선생님에게 연락한 사례들도 현실에 존재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현직 유치원 교사라면서 많은 분들이 이 영상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면요. 하원길에 아이가 눈 쪽에 모기를 물렸는데 아버님이 극대노하며 저녁 10시, 사실 저녁이 아니라 10시면 밤이죠. 밤에 전화가 왔다는 토로가 있었고요. 아이들 등수 절대 안 먹이고 상도 몰래 불러서 준다고 했는데 이거 농담 아닙니다. 요즘 초등학교에서도 원래 운동회 하면 천군백군하죠. 승패를 가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에는 무승부로 끝내면서 모두 잘했어요 하는 게
이게 일상화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열등감과 열패감을 심어줄 수 있다는 얘기인데 누구를 위한 조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도 진심으로 이것보다 훨씬 더 심하고 오히려 이수지 씨의 패러디는 순한 맛에 속한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내가 너무 많은 아이들의 사진을 찍다 보니까 교사인지 사진 기사인지란 얘기를 했는데 개인적인 저의 경험도 얘기를 해드리면요. 요즘 이제 보면은 아이들 같은 경우 어린이집에 가면은요 앱이 다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쓰는 그 앱에 보면은 아이들의 사진이 오르는데 한 댓글에 이런 게 있었어요. 다른 애들은 다 2장씩인데 우리 애만 1장이네요. 선생님 제발 좀 형평성을 지켜주십시오라는 그런 댓글도 올라왔는데 저도 이제 기자 본능 때문에 다른 날을 좀 봤더니 그 집 아이가 더 많이 나온 날도 있었거든요. 이거 선생님들이 일일이 다 이렇게 세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 잘 나온 사실을 올려주는데 정말 많은 부분들이 자기 아이만 보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보육교사들만 댓글을 단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많은 분들이 이 댓글에 동참을 했는데 한 현직 경찰은 이렇게 달았습니다. 정말로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죠? 아동학대로 고소 접수하러 오는 학부모 많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현직 도장관장입니다. 모기는 진짜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더 황당한 것도 말씀드릴게요. 현직 국립공원 직원입니다. 산에 모기가 많다고 민원을 받았습니다. 자, 사실 소풍 가면은 아무리 부모가 아이를 데려가도 원천적으로 모기한테 물리는 걸 막을 수 없다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죠. 그런데 왜 선생님들한테는 아이들이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강요하는지 이건 정말 얼토당토않고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보다 더 우픈 일이 지금 있을까요? 이거야말로 우프다의 정말 정의인 것 같습니다. 이수지 씨 영상 하나 더 보고 오죠. 얘가 그러는데 선생님께서 하준이랑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이기셨다면서요. 제가 얘한테 그 얘기를 듣는데 막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손발이 막 벌벌 떨려가지고 잠을 한숨을 못 잤어요, 선생님. 이거 제가 예민한 거예요? 어머니, 제가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겼다니요. 당치도 않아요, 어머니. 저희는 원에서 아이들 정서 보호 차원에서 가위바위보를 하든 묵찌발을 하든 무조건 비기는, 네 어머니, 저희는 무승부로 결과를 맺고 있거든요, 어머니. 그럼 저희 하준이가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어머님. CCTV를 아니요, 어머니. 여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머니. 저는 이제는 더 못 웃을 것 같습니다. 예, 더 이상은 웃음이 안 나오는데 참 보면 볼수록 많은 생각이 점점 들게 되는 영상인 것 같아요, 김현주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현실에서 있는 얘기라는 거잖아요. 없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에 그 중요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보육교사들이 노고가 많으시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 영상을 봤는데 그 노고들 중 일부를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은요. 네. 어떤 보육교사의 경우에는 1시간마다 꼭 한 번씩 선블락을 발라달라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여름에는 낮잠 자기 전에 반드시 샤워를 시켜달라. 또 물티슈를 사용할 때는 그 물티슈에 특정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을 해달라. 또 옷을 갈아입혀서 반드시 재워달라. 이런 요구들 아주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보육교사들 뭐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뭐 이렇게 조금 무리한 그 요구를 하시는 소수 학부모님들이 계셨어도 아이들이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또 주장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 선생님이 뭐 봐야 될 아이들이 한두 명이겠냐고요. 참 이렇게 매일같이 아이들, 저 많은 아이들 맞이하고 다 보내고 이후에 선생님의 모습은 어떨까요? 하나만 더 보고 오겠습니다. 연설반 엄마들 사이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혹시나 해서 최근에 압구정 로데오 가셨어요? 압구정 로데오요? 클럽 같은 데 다니시는 건 아니시죠? 어머니, 아니요. 안심하셔도 돼요. 정말 안심하셔도 돼요. 네, 어머니. 선생님, 저희 도윤이가요. 우리 선생님 얼굴은 너무 크고 쭈글쭈글해서 무섭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희 도윤이 아빠가 지금 화가 많이 났거든요. 어머니. 어떡해. 어머니. 어머니, 시우 자들게 해주고. 괜찮아요, 어머니. 늦어서 미안하다며 그렇게 마지막 아이까지 무사히 하원시킨 민지 씨. 전 이제 교실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이제 내일 수업에 필요한 교구만 제작하고 오늘 기세노트를 이제 사진 올린 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진만 올리고 이제 저 일이 언제 끝나는 걸까요? 끝나도 끝난 게 아니네요, 최진봉 교수님. 그러니까요. 사실 오늘이 노동절이잖아요. 노동절인데 이수 씨 영상을 보니까 물론 뭐 재미를 위해서 약간 과장된 것도 있을 그렇죠. 수는 있지만 내용 자체가 너무 마음을 슬프게 하네요, 네, 사실. 아. 사실 교사들은요, 업무 시간이 너무 길다. 긴 업무 시간, 열악한 처우 등을 호소하는 교사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런 얘기를 하세요. 행사 준비와 아이들 케어에 치여서 정시 퇴근은 꿈도 못 꾼다. 그리고 휴게 시간은 전무하고 연월차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제도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가 2023년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요. 유치원 교사의 일평균 근무 시간은 9.7시간 이른다고 하고 조사 대상의 50.7%가 초과 근무를 경험했다고 답을 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뭐 이 세상에 안 힘든 일이 없죠. 없는데 다른 사람의 어린 자녀들을 이렇게 하루 종일 관리한다는 게 생각만 해도 정말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예민한 부모 몇 명만 섞이면 그야말로 극한의 노동이 되는 겁니다. 조금만 배려하면서 삽시다. 세월은 또 우리만 정통으로 맞은 것 같습니다. 노현정이 아니라 노세월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다는데요. 그 모습부터 영상 보시죠. 어머, 노현정 아나운서님 아니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여기는 지금 아름지기 바자회 행사장인데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바자회 행사를 해서 저희가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끼리 함께 모여서 저희 친목도 다지고 이 모든 것을 저희가 기부해서 좋은 일을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니 너무 좋아요. 다음에 또 좋은 일로 뵐게요. 네, 다음에 또 뵐게요. 여러분도 많이 동참해 주셔서 착한 소비 함께 하길 바라요. 김묘송 기자님, 2000년대 영상 아니에요? 지금 저 언제적 거예요? 현재 모습 맞습니다. 저도 사실 저 영상 이렇게 슈퍼홈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넘기다가 다시 한번 돌려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최근 SNS에 올라온 아름지기 행사에서 만난 노현정이라는 게시글의 컨텐츠였는데요. 보셨던 것처럼 흰 블라우스에 스카프 그리고 아나운서 시절 그 모습 그대로 아주 단정한 차림으로 등장을 합니다. 사실 나이를 살짝 말씀드리면 79년생 그러니까 47살이거든요. 그럼에도 뭐 나이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냥 마치 베테랑 리포터가 현장에서 뭔가 현장 상황을 진행하는 그러니까요. 것 같은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외모보다 부각된 것이 바로 저 실력이었습니다. 20년 전 방송을 하던 그 모습 그대로 느낌 그대로를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요. 옛날 모습 그대로다라고 감탄을 하는 댓글도 있었고 아나운서 시절 목소리가 여전해서 신기하다. 그리고 오랜만에 보니까 일단 반갑다라는 글이 보였습니다. 그러게요. 노현정 씨를 본 지가 언젠가 싶을 정도로 한동안 안 보였거든요. 오랜만에 봐서 더 화제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안진용 기자님. 사실 노현정 전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원조 아나테이너입니다. 맞습니다. 이분이 생각보다 아나운서 활동 기간이 짧아요. 2003년에 입사해서 2006년 퇴사를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2003년에 데뷔하자마자 곧바로 주말 9시 뉴스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대중들에게는 바로 이 공부하세요라는 대사로 굉장히 유명했죠. 스타 골든벨 그리고 상상 플러스로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자, 이랬던 노 전 아나운서는 지난 2006년 현대가 3사인 정대선 사장과 결혼하면서 방송계를 완전히 떠나서 육아와 내조의 중심을 뒀고 공식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이렇듯 이런 공백이 길었다는 거 그리고 공백 중간에 그 어떠한 방송 활동도 하지 않았다는 게 오히려 대중들의 궁금증과 관심을 더욱더 키운 요소로 보입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저 결혼 사진 보고 전에니까 좀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저 결혼 당시에도 굉장히 화제를 이끌었었어요. 굉장히 큰 화제가 있었죠. 당시 노현정 씨의 인기가 어마어마했잖아요. 뭐 상상 플러스 얘기했는데 그때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연예인보다도 훨씬 더 인기가 있었던 다 거라고 봤었죠, 거의.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었다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 당시에 이제 배우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 옆에 친한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노영견 씨하고 재벌가의 시집을 간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목이 더 쏠리게 됐는데
홍여진 씨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대선 사장이 노현정을 보고 한눈에 반해서 친구의 속으로 만났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오영실 배우도 일주일에 서너 번 데이트하던 두 사람 못 만나는 경우에는 전화로 사랑을 키웠다고 하던데 저는 이제 47살이라잖아요. 네. 얼굴이 거의 변하지 않잖아요. 네. 저 옆에 앉아 계시는 우리 장유미 변호사도 나이가 같으신데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지가 한참 됐는데 장유미 변호사도 그대로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갑자기 가만히 계신 장윤 변호사님을 근데 뭐 어제 칭찬이셨어요. 네, 예. 칭찬입니다. 여전히 방부제이시다. 네. 좋습니다. 훈훈합니다. 자, 김현준 평론가님.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화면으로 바라보는 것보다는 결혼 과정이 쉽진 않았다고 해요. 뭐 처음에는 그 정대선 사장 집에서 뭐 약간의 반대가 아마 있었던 모양입니다. 좀 아무래도 그 보수적인 시선을 가지고 계시는 그 시댁 어른들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 오영실 씨 지금 뭐 배우로 활동합니다만 아나운서 선배라고 할 수 있죠. 정대선 사장 집안에서 처음엔 결혼을 반대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대선 사장의 그 마음이 정말 너무 노현정 씨한테 가 있고 자꾸 이제 조르게 되니까 친분이 있던 강부자 씨 혹은 정몽준 전 의원, 그 집안 어른이 되겠죠? 네. 등을 통해서 노현정 씨에 대해서 이제 살짝 알아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몽준 전 의원이 이제 당시에 노현정 씨가 막 굉장히 대세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대세란다 하면서 결혼을 찬성을 했고 그렇게 적극 후원하는 바람에 두 사람의 결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이런 말들도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노현정 씨 오랜만에 얼굴 보니까 참 반갑네요. 앞으로도 한 번씩 얼굴 비춰주시고요. 방부제 얼굴 비결 좀 뉴스파이터에 알려주세요. 김묘성 기자님, 연예계에서 한편으로 또 갑작스러운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듣고 깜짝 놀라셨는데요. 영화 쉬리 그리고 드라마 야인시대, 불멸의 이순신 등 다양한 작품에서 감초 역할로 많은 분들의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배우 박동빈 씨가 그제죠. 지난달 29일 향년 55세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박동빈 씨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방송된 드라마 사랑했나봐라는 작품에서 딸의 출생의 비밀을 듣고 마시던 오렌지 주스를 그대로 내뱉는 연기를 보인 적이 있는데요. 사실 이 장면을 그냥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당황하실 수 있겠지만 당시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큰 화제를 모았었고 수많은 패러디와 밈을 만들어내면서 우리 박동빈 씨에게 주스 아저씨라는 애칭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친숙한 인물로 여겨진 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런 갑작스러운 비보에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또한 지금 굉장히 충격적인데 드라마에서 많이 봤었고 제가 좋아했던 배우거든요. 장유미 변호사님. 네. 55세면 너무 이른 나이잖아요. 그렇죠. 세상을 등지기에는 너무 이른 나이시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또 충격을 받기도 하고 또 위로를 건네기도 하는데 박동빈 씨는 다음 달 초 개업을 목표로 평택의 한 상가에서 식당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인이 계속 연락을 취해봤는데 연락이 닿지 않아서 해당 그 식당을 찾아갔을 때 숨진 채 발견이 됐다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경찰이 현장 조사 결과 조사를 해봤는데 어떤 타살 흔적이나 범죄의 어떤 혐의점 등은 나오지 않았고 또 유서도 발견되지는 않았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분들이 놀라셨겠지만 남겨진 가족에게 또 위로의 말씀을 건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동빈 씨는 드라마 전생의 왼수들을 통해서 동료 배우 이상희 씨와 지난 2020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슬아의 딸이 한 명 있는데요. 정말 넋이 나간 듯한 표정으로 빈소를 지켰던 아내 이상희 씨가 오늘 발인 때 운구차 앞에서 굉장히 오열을 했다라고 합니다. 보낼 수 없다, 못 보낸다, 어떻게 이렇게 나를 두고 갈 수가 있느냐. 그리고 3살 딸과 나는 어떻게 살라고 가느냐라고 오열했다라고 해서 주위를 더욱 먹먹하고 안타깝게 했습니다. 정말 먹먹해지는데 딸이 지금 3살이라고 했습니다. 김현준 평론가님 너무 어린 나이잖아요.
그러게요. 뭐 비교적 그 늦깎이 결혼을 한 데다가 3차례 시험관 시술을 통해서 아주 어렵사리 귀한 딸을 얻은 것이 지난 2023년, 그러니까 세는 나이로 지금 3살이 된 거죠. 평소 아내 이상희 씨의 SNS를 보게 되면은 정말 딸과 함께 그 놀아주는 모습, 이런 것들이 많이 실려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주 귀하게 얻은 딸이기 때문에 정말 친구처럼 늘 딸과 놀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담겨져 있었는데 이렇게 비보를 접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생전에 방송을 통해서도 가족에 대해서 아주 애틋한 사랑을 표시하곤 했었는데요. 늦둥이 딸에 대한 걱정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빠가 본인이 나이가 많다 보니까 이 다음에 저 아이가 컸을 때 내가 너무 나이가 많아서 좀 애한테 피해가 가지는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더군다나 임신 7개월 차에 그 딸이 희귀 심장 기형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후 4일 만에 수술대에 올라서 큰 수술을 받기도 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딸에 대한 그 앞날 불안함, 애틋함 이런 것들이 더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늦둥이 딸과 아내를 두고 허망하게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아서 더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3살배기 딸은 외조 부모님이 함께 돌봐주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 딸이 심지어 이렇게 또 아프다고 하니까 훨씬 더 슬퍼지는데, 이런 박동빈 씨의 별세 소식에 가족만큼 가족처럼 아파한 빈소를 내내 지킨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었습니다. 보고 오시죠. 한 6년을 계속 같이 작품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촬영 끝나고 소주 한 잔 같이 기울이다 보니까 잘 맞더라고요, 형님하고. 형님은 저를 싫어라 하셨는데 제가 무릎 꿇고 동생으로 삼아달라고 빌었죠. 그랬더니 그제서야 동생으로 삼아주셔가지고 거의 지금은 뭐 친형제처럼 지냅니다. 세상에서 잘한 일 몇 가지 중에 그 중에 하나가 형님하고 이렇게 친하게 된 거. 이거는 진짜 나이만 형이지 결혼도 먼저 했고 뭐 아이들 키우는 거 뭐 여러 가지 보면 그러니까 형 같아요. 저보다는 훨씬 더 형 같고 어른스럽고 배우는 게 많죠. 전하, 사약을 받으시옵소서. 사약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네가 먹거라. 와 산이. 밥 먹자. 밥 먹자. 아, 동생이었어야 되는데. 나 진짜. 네, 야인시대 김도한 역할로 이름을 날렸던 안재모 씨죠. 안진용 기자님, 저렇게 티격태격하면서 저렇게 얼굴에 웃음 가득한 거 보니까 정말 각별해 보이고 참 씁쓸합니다. 네, 그래서 갑작스러운 이별을 더더욱 받아들이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동료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도 정말 사실이냐고 몇 차례 다시금 물어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안재모 씨가 평소 기억하는 박동빈 씨는 의리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평소에도 남다른 성품을 갖고 있었는데 못 받을 것을 알면서도 주변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준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대요. 그래서 전혀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 돌아보니 바로 그것이 박동빈이라는 사람의 진면목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안재모 씨는 이렇듯 누구보다도 사람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갑작스런 비보가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다는 심통한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박동빈 씨를 의리라는 두 글자로 표현한 거예요. 최진봉 교수님, 그만큼 좋은 사람이었다는 건 확실해 보여요. 그러니까요. 옆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제 매 작품마다 탄탄한 연기력을 보여주던 박동빈 씨가 배우 생활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물론 이제 뭐 정말 그렇게 막 유명해지진 않았지만요. 오랫동안 거의 한 30년 가까이 데뷔했어요. 데뷔한 지 30년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런 비보가 들려서 너무 안타깝고 최근까지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예계에 있는 동료들이 더 이 비통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빈소에는 배우 박혜수 씨, 진태현, 박시은 부부, 오인영 박사 등이 근조안을 보내면서 외도의 뜻을 전했고요. 박동빈 씨가 세상을 떠난 날부터 발인일이 오늘인데 오늘까지 사흘 내내 빈소를 지켰다고 했던 배우 안재모 씨는요. 실제로 지키겠다고 했던 안재모 씨는 실제로 자리를 떠나지 않고 빈소를 3일 내내 지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문객들을 맞이했고요. 박동빈 씨의 마지막 가는 길도 동생으로서 배웅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좋은 곳 가셨기를 바라겠고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